또한 글루텐에는 중독 현상을 유발하는 엑소르핀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모르핀과 유사한 물질로서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펠입니다. 오늘은 글루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글루텐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볼 건데, 글루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셀리악병이 아니라서 글루텐이랑 상관없어. 난 글루텐 먹어도 아무 이상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셀리악병이랑 글루텐은 굳이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요. 글루텐이라는 거는 꼭 셀리악병뿐만 아니라 어떤 글루텐 불내증 아니면 어떤 그 몸에 생긴 염증이 머리에도 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머리에는 어떤 통각수용기라는 게 없어서 머리에 어떤 염증이 생겨도 아픈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면 글루텐 불내증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루텐이 무엇이고 글루텐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도 이 책 Grain Brain이라는 책을 참고했는데요. 정말 이 책 강추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이렇게 포스트까지 붙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요. 정말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왜 탄수화물이 몸에 좋지 않은지, 그리고 글루텐이 몸에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글루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텐은 무엇일까요? 글루텐은 한마디로 밀 단백질입니다. 라틴어로는 접착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글루텐은 빵의 성형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끈적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빵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화장품, 종 소스류 등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글루텐에는 중독 현상을 유발하는 엑소르핀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모르핀과 유사한 물질로서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글루텐이 들어있는 곡물은 밀인데요. 밀은 소화 과정에서 뇌의 환각제 수용체를 한데 묶는 어떤 모르핀 같은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 화합물은 일종의 보상 형태인 가벼운 도취감을 유발하고요. 그 효과를 차단하거나 엑소르핀 섭취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눈에 띄게 불쾌한 금단 증상을 겪는다고도 해요. 사실 원래의 글루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를 해충에 잘 견디게 하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밀의 유전자 조작을 가했는데요. 밀 단백질 염색체 수는 2배 이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밀 생산량을 급증했고요. 그 결과 반죽 모양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음식을 좀 더 걸쭉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어떤 장에서 더욱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우리 장 속의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들었는데요. 이 염증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심할 경우 만성 피로, 체중 감소, 우울증을 동반하는 셀리악병에 걸립니다. 문제는 셀리악병에 걸린 환자의 수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셀리악병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셀리악병 검사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셀리악병 환자의 수는 통계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셀리악병이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루텐 불내증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나는 셀리악병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어야 면역체계, 세로토닌 같은 몸의 이로운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세로토닌 호르몬의 80%에서 90%는 저희 장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그러나 글루텐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면 그러면 몸은 면역체계와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우리는 결국 아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로토닌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장은
이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 뇌가 타격을 입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글루텐 불내증을 겪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 그리고 두 번째 불안, 세 번째는 피로감,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력 결핍증, 과잉행동장애, ADH,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이렇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장에 이상이 생기니 뇌가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고통을 받은 뇌는 이런 정신질환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글루텐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치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 그레인 브레인에서는 저자가 치료했던 틱 장애가 있던 KJ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는 말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턱, 얼굴, 목이 거칠게 움직일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아이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신경장애가 발생하기 3년 전부터 한 차례씩 설사와 만성 복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기 전부터 먼저 장애에 이상이 있었던 거죠. 저자는 글루텐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유했고, 아이는 글루텐 섭취를 중단한 이후부터 아이는 틱 장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 섭취를 중단하면서 ADH,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자폐증까지 해결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책 2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선 자폐증과 셀리악병의 발병 증가 추세가 나란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 둘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두 가지 질병은 공통의 근본 특성을 갖고 있다. 바로 염증이다. 셀리악병이 장의 염증성 장애라면 자폐증은 뇌의 염증성 장애다. 네, 다시 말하면 셀리악병은 배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자폐증 같은 경우는 저희 뇌에 염증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의 공통점은 염증에서부터 발생된 건데요. 염증이 정말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울증은 심장질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증을 약으로 해결하면 부작용이 심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약이 그렇듯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스턴 대학교 연구자들이 만 50세에서 70세 사이에 13만 6천 명이 넘는 여성을 살펴보았더니 항우울제와 뇌졸중에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여성은 뇌졸중을 경험할 확률이 무려 45%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제약업계는 이 약으로 지금도 매년 150억 달러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을 약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건데요.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펄 머튼은 우울증도 결국 염증성 장애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글루텐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우울증이나 자폐증, ADH,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희 장 속에 생긴 염증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 염증은 저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에서부터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요즘에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트만 가봐도 어떤 그런 그 봉투에 들어있는 그 식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글루텐이 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글루텐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르핀이라는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이 글루텐을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글루텐은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빵에 반죽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네,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소스의 그런 걸쭉한 그런 식감을 만들어내는데도 아주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쓰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네, 글루텐을 먹지 않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가공식품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글루텐이 없는지 뒤에 성분 표시를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웬만하면은 가공식품을 드시지 않는 게 좀 더 저희 몸에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루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